네, 오늘 저희가 보고 온 영화는 이시유야 감독의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개봉 하루 전에 그렇죠. 보고 왔고, 우선 이 영화의 제작 과정 같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영화는 홍콩 국제영화제, 거기서 영화 제작의 원점 회기라는 어떤 그 슬로건 아래 감독들한테 1,500만 엔, 그러니까 약 한 1억 5, 6천만 원 정도를 주고 사랑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라 라는 그 미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본을 쓰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하고 촬영하는데 2주가 걸린 작품입니다.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작품 퀄리티가 마냥 높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아쉬운 점도 좀 있었고, 너무 잘게 해서 간단히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불만을 가지고 영화관을 나왔었는데, 그런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치면은 정말 역시 동양의 또 차세대 대감독답다라는 생각을 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얘기할 게 또 대단한 발견을 하나 했는데, 주인공 둘이서 부른 노래가 괜찮은 것 같아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 아주 5년 전부터 5년 전에 업로드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 우리 타이가, 주인공인 타이가랑 그 친구로 나오는 와카바라는 그 두 배우가 방구석에서 찍은 그 홈비디오 같은데 노래하면서 거의 수제작 영상들이 몇 개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화상 설정으로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 같이 한 친구로 나오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영화 제작 이전부터 실제로 그래왔다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 보면서 두 배우도 케미도 너무 좋고 연기를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뭐 방에 누워있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친구가 누워있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원래 두 배우가 원래부터 이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 발견이지 않을까. 그치, 일단 수입사에서도 이제 모르는 걸로 알고 있고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 제목은, 한국 제목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이었고, 영어 제목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을 영어로 한 그 내용이었고, 하지만 이 영화의 일본어 제목은 이키찼다라고, 뭐 살아버렸다 혹은 뭐 살게 되었다. 확실히 일본의 그 제목으로도 주제를 관통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의 그 개봉한 제목으로도 주제를 또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둘 다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키워드별로, 영화 다 보고 오셨죠? 근데 키워드별로 한 번씩 이제 영화에 대해서 보고 나서 감상을 얘기해보자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할아버지가 영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오봉이란 날에 이제 주인공은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가 약간 이제 저승에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이기도 하고 다 모여서 할아버지를 생각하기도 하는 날인데, 우선 이제 할아버지는 영화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그 도마뱀이 몇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영화 속에서 그 도마뱀은 할아버지다. 왜냐하면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도마뱀이 오봉날 할아버지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도마뱀이 되어서 올라가시고, 이제 할아버지가 중요하게 나오는 하나 더 이유는, 영화 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 주인공의 형이 주인공의 전 부인의 불륜남, 그러니까 현 남편, 그분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죽이는 날이 동생이 오복날 집에 와서 같이 할아버지 이야기한 그 다음날. 그런 걸 보면 이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생에 대한 사랑이 되게 깊어졌을 거고, 그 형은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 형을 죽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아까 이 영화가 이 만들어진 목적이자 이 주제였던 사랑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 동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결국 동생의 그 와이프의 불륜남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극단으로 표현했을 때 거의 빙의 혹은 접신 느낌으로 할아버지의 어떤 의도를 할아버지가 이 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듯이, 그렇지. 형이 동생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어떤 살인으로서
표현을 했다. 라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연결하면 이제 대마초를 피운 음. 아마 피우고 나서 찾아가는 그날 거지.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환각 음. 상태였다고 보면 할아버지가 몸에 빙의가 됐다는 오. 썰도 제정신은 아닌 거니까. 그렇지. 어. 연관이 있다. 연관이 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매미. 이 딸인 스즈가 매미는 대체 왜 울어요?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은 못하고 끝났는데 어쩌면 답을 못한데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매미는 엄청 뭐 땅속에서 몇 년을 막 있다가 나와서 며칠 못 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웽웽거리면서 거의 살아있는 내내 본인이 살아있음을 막 지저대는 울부짖는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인 타이가와 대비되는 존재가 아닐까. 진심을 말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억누르기만 하고 제목에도 있듯이 정말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와 대비되는 점에서 매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인공의 와이프인 나츠미에 대한 음모론을 음모론 있죠. 있는데 이제 나츠미의 그 새 남편이 죽고 나서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한국 돈으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좀 갚아라. 근데 의외로 나츠미의 집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야. 마당도 있고 그 정도 돈이면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좀 빌려가지고 돈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극중에 나오는 그 콜걸로 엄청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츠미는 중간에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좀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그런 것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 새 남편에 대한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그 나츠미가 직접 몸을 던져서 자기 책임을 통해서 그것은 나츠미의 사랑 방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조금 생각해보자면 결국에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거든. 이게 이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딱 두 명이 나오는데 그게 할아버지와 나츠미인데 두 명 다 이제 결국 죽은 인물이고 그 주인공이 엄청 사랑했던 인물이고 그렇지. 거기에서 인생 무상이다 라는 거 혹시 느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츠미의 죽음, 특히 이제 두 번째 할아버지에 이어서 나츠미의 죽음에서야 주제의식이랄까 정신이 딱 든 거지. 이렇게 인생 무상인데 진심을 말은 해야만 뭐 억울하지 않겠다라거나 그런 생각을 느껴서 결국에는 이제 딸에게라도 자기의 못다한 진심을 말하고자 찾아가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잖아. 그렇지. 마지막 장면. 매미와도 연관지어서 매미는 그렇게 열심히 진심을 말하는데 살고 싶어요 라든지 그런데 이 주인공은 항상 진심을 숨겼지만 이런 인생 부상을 느끼고서야 말해야겠다. 왜냐면 말해서 바뀌지가 않아서 말을 안 했다라고 했거든. 주인공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누구나 알지. 뭐 그래봤자 이혼하게 될 거고 그건 아는데 그럼에도 진심을 말하는 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늦게나마 깨달았고 그거를 이제 주인공의 친구가 북돋아줘서 꼭 진심을 말하고 와라 지켜보겠다라고 말해서 결국 딸에게 이제 말하고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결국에는 딸에게 그 진심을 말했을까? 뭐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못했다? 말했지. 말했지. 그렇게 해야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제 중간중간 이제 주인공이 외국어를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치. 거기서 외국어를 말하는 동안은 진심을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와 대비되는 장면으로 일본인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투른 것 같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 전에는 거의 외국어로밖에 진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 그 말인즉슨 일상생활에서는 진심을 말할 수 없는 사람. 그치. 그냥 왜냐면 말 안 하고 자기가 넘어가는. 일본인이니까. 그치.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냥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중간에 이제 외국어
공부 장면과도 좀 연관돼서 맞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우울할 수 있는데 장면만 떼놓고 보면 진짜 싱그럽고 마치 일본의 가수 아이명의 뮤직비디오가 연상된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약간 사진 앨범 보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탁탁 이미지로만 컷 전환되면서 하는 장면들이 좀 예뻤고 늦여름밤, 가을 초의 어떤 그 선선함과 더불어서 언더길의 어폴론의 청춘, 기쿠지로의 여름에 나오는 개그, 드라이브 마이 카의 어떤 각본까지 모든 게 어우러진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